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실은 속이고 수익률을 부풀린 일종의 사기 계약을 무효화시킨 판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라임펀드 말고도 환매 중단을 일으킨 문제 펀드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액 배상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무역금융펀드에 한해서 100% 배상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일종의 네. 그러니까 사기 계약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금감원은 재작년 11월 이후 판매된 이 무역금융펀드 투자 원금 1,611억 원을 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부실을 알고도 속인 시점 이후에 이 팔린 펀드 상품은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본 건데요. 네, 금감원 분쟁 조정 사상 이 100% 배상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임과 얽힌 신한금투 본부장이 지금 형사 재판 중이라서 이 사기 행위라는 말만 빠졌지 이 사실상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라고 봤습니다. 예. 이 당초 금감원은 이 무역금융 펀드를 다룰 때 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이 형사 재판이 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금감원으로선 이 사기 대신 이 전액 배상이라는 동일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착오 계약 취소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환매 중단된 여러 모펀드 중 이 무역금융펀드만 분쟁 조정을 다룬 것은 이 중대한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됐고 또 투자금이 전액 손실이 날 걸로 추정되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줬던 것처럼 라임과 신한금투의 그 어떤 공조 정황은 예. 의심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부실을 감추고 그래서 수익률이 나고 있는 어떤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판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최초로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를 팔기 시작한 건 2017년 5월부터입니다. 이 TRS 계약, 그러니까 이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빌려서 운용 규모를 키우는 이 수합 계약을 이용해 이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자산에 이 투자하게 됩니다. 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펀드가 IIG라는 펀드인데요. 이 문제가 생긴 건 재작년 6월부터입니다. 이 그때부터 기준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이 신한금투가 모를 리가 없었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신한금투는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해서 이 매월 0.45%씩 이 상승하는 걸로 조정했고, 이 문제 펀드와 정상 펀드를 섞어서 이 멀쩡한 펀드에게까지 부실이 전이되도록 이 투자 구조까지 바꿨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환매 자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시작한 셈입니다. 이것 말고도 환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펀드를 이 월별 환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또 보험에 가입돼 안전하다고 안심시키고서는 이 절반은 가입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금융당국에서 나온 그 100% 배상에 대한 주체는 그러니까 판매사가 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금감원은 계약자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라임 자산운용이 아니라 이 판매사들이기 때문에 직접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운용사가 허위 사실을 투자 제안서에 써놓은 것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이 이 면밀한 검증도 없이 이 엉터리 정보를 그대로 제공한 것도 분명한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전액 환불 대상인 이 1,611억 원은 은행에서 가장 많이 팔리기도 했는데요. 이 우리은행이 650억 원으로 판매 금액이 가장 컸고, 이 신한금투가 425억 원, 또 하나은행이 364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 분쟁 조정 안건에 올라온 대표 사례를 보면 이 판매사들의 과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장학재단에다가 이미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한 뒤에 이 손실 보증 각서까지 써줬고요. 또 70대 주부를 이 거짓말로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만들어서 이미 원금 83%가 부실이 난 펀드를 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을 추천해달라는 이 50대 직장인에게는 이 98% 부실이 난 펀드를 제안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예, 확실히 어떤 사기적인 성격들이 이렇게 알면 알수록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뭐 금융당국 측에서 배상 결정이 났다라고 표현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강제성은 없는 거죠? 네, 법적 효력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순순히 100% 배상에 나설지가 미지수인데요. 예.
네, 최근 키코 문제에서 보듯이 이 은행들이 금감원의 이 배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배임 문제를 들어서 이 줄줄이 불수용 결론을 내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금감원도 이 충분한 법리 관계를 따져서 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수용하기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이 각각의 금융회사가 이 이사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라임에 앞서서 터졌던 DLF 사태와 견줘서 이 배상 책임이 좀 과하다 이렇게 불만일 수가 있는데요. 예. 금감원 분조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DLF 사태의 경우에는 이 80세 치매 노인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 은행은 그러니까 최대 80% 배상을 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두 펀드는 이 손실 회복 가능성에서 이 유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DLF는 당시 마이너스 금리인 상태에서 판매가 됐다 하더라도 이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 실현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무역 금융 펀드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이미 투자 자산인 이 IIG 펀드의 부실이 발생을 했었고 이 청산 절차 개시 이메일까지 와서 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앞으로 20일 이내에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되면 판매사가 추후 운용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어제 금융당국의 이런 결정이 있고 나서 또 하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라임 이후에도 뭐 디스커버리나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들 상품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정말 또다시 100% 배상 가능성까지 있는 것인지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라임 펀드 사태 충격이 지금 가시기도 전에 이 최근 들어서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이 환매 중단된 펀드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임 펀드 관련해 이 사상 첫 금융투자 상품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 판매사들은 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벌써 환매가 연기된 펀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라임 펀드 사태처럼 이 판매사 측이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 과도하게 판매사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이 통상적으로 분쟁 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이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에 나온 결과라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이 계약 취소 사유가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말 들어보겠습니다.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이 금융당국이 이 사모펀드 관련 합동 점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운용사 230여 곳을 전수 조사하고 또 필요시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이 조치 명령권을 발동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